설명에 자유식 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요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어머님들께서 제일 관심 많으신 부분이 28년 중2가 됩니다. 지금 오신 분들 중3이신가요? 네. 중3으로서는 이걸 웃자냐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이게 재수를 하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야 되거든요, 하여튼간에.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이 우리 아이 고등학교 선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아주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 과목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오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자, 페이지 현장 연구로는 일단 이제 저희 국불고전문학원 총 대표님이시고요. 저는 이 고덕원을 맡고 있는 국불국어 불기파랑 원장 이상국입니다. 저는 지금 이 국불국어학원에 이제 10년 넘게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덕원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차에 들어오네요. 네. 자, 저희 이제 회사를 소개를 드리면 전국에 한 10군데 정도, 100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파랑문회원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들 있으실 거고요. 사실상 국불국어학원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국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2027, 현 중3을 우리가 기초로 봤을 때 대학을 보내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수시냐, 정시냐. 자,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시는 내신이에요. 그렇죠? 내신. 네.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입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쉽나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쉽나요? 어떤 거로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신은 공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매번 스텝 바이 스텝을 잘 밟고 있어야 돼요. 한번 삐끗하면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학년 한 중반, 이제 2학년 2학기쯤 되면 아이도 슬슬 수능 공부를 한다고 이제 까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 여튼간에 입장들이 참 있겠지만 또 이건 또 너무나 애매합니다. 한 번 시험을 봐요. 한 번. 참 어려운 문제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을 준비를 꾸준히 계속 하다가 정말 자연스럽게 수능을 볼 수 있는 그 시점이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쉽지 않아요. 자, 그래도 그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보면, 자, 교과 중심, 자, 수능 내신이다, 내신. 자, 당연히 수능 최저를 좀 맞춰주면 더 폭이 넓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학종 같은 경우에도 생기부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면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논술. 논술도 가장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나 논술로 대학을 할게. 입니다. 안 돼요. 이거 언제 하냐? 여름방학 때. 언제? 고3.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논술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수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논술로만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또 좁으니까 돈이. 자, 그 다음 정시입니다. 수능 위주예요. 자, 수능하면 딱 이제 우리 국어라는 입장을 봤을 때 누구나 아시다시피 독서, 비문학이겠죠. 그 다음에 문학이에요. 자, 알고 계시죠? 매번 수능이 끝나면 뭐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나요? 문학이에요? 비문학이에요? 네, 비문학이에요.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비문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학교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고요. 논설문 이런 거 그냥 풀면 된다고 그러죠. 근데 수능으로 가면 이제 비문학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서울대 보낼 것이다. 그럼 뭐도 보죠? 내신도 챙겨야 돼요. 자, 결론이 뭡니까?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넘어볼게요. 자, 생기부 등록인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죠?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결국 생기부는 뭐다? 내신이다. 내신 잘 챙겨야 돼요. 내신. 네. 현 중3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재수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제 좀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이게 지금 28년 내신 개편안이지만 우리 중2 입장이 있으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중3입니다. 지금 중3인들 한 방에 못 갔을 때.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재수생들이 거의 한 50%네요. 반은 재수합니다, 그죠? 네, 물론 재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볼까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이놈의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 공정성. 지금 우리 현재 입시가는 공정한가요? 불공정한가요? 공정해요. 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나요? 어떻게 봤을 때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정의롭지 않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부의 이 입장들이 참 어려운데, 자,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하겠다. 원래 지금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건 뭐였냐면은 이거 뭐 하겠다? 절대평가하겠다. 그 다음 이건 뭐 하겠다? 상대평가하겠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 다 상대평가하겠다. 근데 또 뭐가 이 문제냐면은 또 뭐도 한다? 절대평가도 한다. 결론 뭡니까? 그러니까 상대평가 다 하겠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거거든요. 지금 9등급에서 5등급 바꾼 날이에요. 네. 자, 여기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친구는 누굴까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자, 1%는 저기 1등급 지금 몇 프로입니까? 4%예요. 근데 28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10% 됩니다, 이게. 네.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뭐 땡큐예요. 근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재수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네. 그리고 현 중2 친구 같은 경우도 내신이 이게 별로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0은 돼야 되거든요. 최상위 학생이 있습니다. 그죠? 1.0 되면 전교 1등이에요. 그럼 어디 지원합니까? 의대아니면 스카이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정도로 지금 내신의 1등급이 넓어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는 불리하게 될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28 수능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재수했을 때 입장이 할 거고, 현 중2의 입장이 될 겁니다. 자, 국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국어학원이니까. 현재 우리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을 합니다. 그죠? 이 둘 중에 뭐가 어렵다? 독서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올해는 문학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선택 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냐, 언어와 매체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게 없어요. 네, 공부할 게 없습니다. 그냥 풀 수 있어요. 다. 초등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화법이잖아요. 이걸 배워서 합니까? 마주심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다 대고 이러고 화법을 하고 있으면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언어와 매체인데 이 언어와 매체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럼 볼까요? 누가 이 문법을 선택할까요? 상위권, 중하위권. 상위권이죠. 그렇죠? 상위권 애들이 문법을 선택합니다. 왜? 표준 이 점수 자체가 보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28년이 되면은 다 뭐다? 공통이에요. 공통. 잘 볼까요? 여기 지금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뭐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죠? 매체가 빠졌어요. 매체. 매체가 뭐죠? 인터넷, 신문, 잡지 이런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뺐어요. 잘하는 짓이고요. 제가 봤을 땐. 자,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국어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다예요. 변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뭐죠? 수학이에요. 수학. 국어학원이 제가 지금 수학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보였는데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말씀드려야죠. 왜? 수학이 국어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니까. 자, 수학 지금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아이를 인문계 보내겠다가 많을까요? 이공계 보내겠다가 많을까요? 이공계죠? 첨단 사회예요. 우리 아이 상상론자 보내고 싶고 국을 보내고 싶고 하는 건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공통으로 한다? 그럼 지금 뭐가 또 빠졌잖아요. 지금. 뭐 빠졌죠? 미적분 기하를 안 하고 공대를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화수학. 미적분 해야지. 대학에서 똑같은 공통 과목을 봤는데 심화 과목을 안 한 A를 뽑을까요? 심화 과목을 한 B를 뽑을까요? B를 뽑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번 내년이죠 이제. 내년 이 한 중2한테 부담감은 뭐가 됐다?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럼 국어학원은 망한 건데. 농담이고요. 자, 이제 다른 얘기 한번 잠깐 해볼게요. 국영수 과학 중에 제일 공부를 많이 시키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이에요, 수학. 그 다음은요? 영어. 그 다음은요? 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거 맞았습니까? 사회도 중요한 필요사도 중요한 거고. 뭐든 그래요. 꼴등이에요, 항상 국어는. 근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국어는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도 어렵거든요. 이때도 국어가 어려울 거예요. 왜? 국어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학은 공통이니까 좀 할만하겠죠,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은 이걸 해야 되니까 수학은 계속 공부해야 되고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평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부한 입장에서. 자, 여튼 이건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평가겠다? 절대평가한다는 얘기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어, 한국사 같아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또 봐야 되는데 통합이에요, 통합. 역시 사회과학을 잘 모르지만 여튼 보자면 교육부의 의도는 이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몇 개 선택하냐면은 2과목을 선택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애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게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경제, 정치법, 사회문화, 생활윤리, 윤리사상. 제일 선택 안 하는 거. 제일 어려울 만한 거. 수학적 요소가 들어간 거. 경제예요, 경제. 선택 안 해요. 네. 이래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과학 8개 중에서 2개 택인데 애들이 제일 선택 안 하는 게 뭘까요? 물리죠. 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 근데 부담이 준다 하더라고요. 이게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은 이제 한 고1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도 수학적이고요. 물리도 수학적입니다. 수학이 짱이에요. 수학이 짱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국어학원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담감은 수학분한테 두시고 바라고 국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볼 텐데 결론은 변함이 없답니다. 변함이 없다예요. 변함이 없답니다. 국어의 내용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양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게 되면 결론은 결국 또 국어가 발목을 잡는 시기가 올 거예요. 매번. 아쉽습니다. 중요한데 발목을 잡는데 안 해. 아니 못해. 시간이 없어. 진짜. 자, 보죠. 수시와 정시의 재수생 비율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인서울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일반고에서 전교 1등은 해야 최상위 갑니다. 서울대 가요. 그죠? 네, 전교 1등 해야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지가 판단이 되실 거니까. 자, 정규 10등, 반에서 1, 2등 해야 돼요. 반에서 1, 2등. 그러면 이제 서상환 정도 가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결론. 그래서 인서울은 해야 우리가 인간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인서울 하려면 반에서 6, 7등. 그러니까 5등까지는 이제 안전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건 볼까요? 정시, 수능에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이시죠? 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죠? 상위권일수록 의대일수록 당연히 의대일 거고요. 아직까지 재수 얘기를 생각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은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재수는 재해가 된다. 재수한 학생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어떤 애들? 완전 최상위권들. 완전 최상위권.
저기 연고대도 나 만족을 못해. 이런 애들이 이제 재수를 하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안쓰러운 일이죠. 하위권 애들. 죄송합니다. 얘들은 정신 안 차리면 재수도 똑같아요. 더 삐뚤어져요. 네. 그럴 바에 그냥 군대 보내시고 기술 배우는 게 나아요. 악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요, 사실상.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최상위권 아니니까 우리 중간 애들 있잖아요. 중상위권. 그런 애들이 이제 대학 가면 됩니다. 뭘로? 내신으로. 내신으로. 자, 이 정도로 내신 재수가 빡세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 중3 애들은 한 방에 끝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출신 고교별 스카이 합격자 비율인데요. 영재고 과목은 빼고요. 자사고, 외고, 일반고로 보겠습니다. 우리 강동에 한정지어서 자사고 배제고 있죠? 네. 한정이고 있을 거고요. 일반고 잘 돼 있습니다. 자, 자사고에서는 서울대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정규 10등까지 하면 서울대 갑니다. 스카이 17%, 25등까지는 스카이 무조건 갑니다. 그죠? 네. 외고 비슷하고요. 중요한 건 일반고죠. 네. 일반고 서울대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규 1등에도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제 보일 텐데요. 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말고 주요 15개 대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파란색을 보시면 교과, 내신만 10% 정도. 그죠? 학종 33%. 그러니까 내신은 한 40% 좀 넘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논술 실기는 나중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빼세요, 10%는. 그다음 정시 40%. 결론 반반. 자, 그럼 주요 15개 대학은 역시나 정시로 많이 갑니다. 이 말은 최상위권 학교일수록 내신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내신도 많이 중요하다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냐인데, 자, 여기 나온 사진은 이제 저희 구플 회사에 있는 연구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재들을 아주 제작들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보기 선택 기준 한번 보겠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대충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엄마의 말을 안 믿을 거고요. 어머니가 더 잘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하죠. 내신 어떻다? 완벽. 고1 모의고사 3월에 볼 텐데 최상위 1등급 했다? 그러면 편하게 지내세요. 얘는 무조건 대학 자율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반고, 종교 1등, 혹은 자사고 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슬슬 문제 생기는데, 자, 내신형 학생이라는 게 있고요. 수능형 학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신형 학생은 수능형이 좀 약해요. 수능형 학생은 내신이 좀 약해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느냐? 내신은 그냥 간단하게 정말 꼼꼼해야 된다. 끈기가 있어요. 끈기. 내신 준비가 6주, 길게는 8주까지 하거든요. 꼼꼼하게 해야 되고, 내신 또 뭐냐면은 가장 기본은 암기의 영역입니다. 암기의 영역. 남학생이 내신을 잘할까요? 여학생이 잘할까요? 여학생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일단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한영고가 내신으로 대학을 정말 많이 보내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수능으로는 왜 이거 잘하는데 이거 왜 못하냐는 거거든요. 왜 이럴 것 같습니까? 꼼꼼한데 왜 수능 모의고사가 안 나올까?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꼼꼼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책에 있는 것만 암기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거든요. 이거 다 갖추면 완벽하죠, 사실상.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수능을 잘하는데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 사고력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나지만 꼼꼼하지 않은 친구거든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거 1번이라고 하고 2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1번, 2번.
왜냐? 이런 친구들은 조금 이제 표현하자면은 지 잘난 맛에 취해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지 머리 믿고 사는 애들. 근데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 머리 믿고 사는 애들이 또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이 더 좋아요. 왜?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서 이거 돼요. 결국에. 배워도 됩니다. 얘는 이제 이거 안 해요. 안 합니다. 여튼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학습 분위기가 중요하다. 학습 분위기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를 가야 되겠죠? 네, 여기 가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 분위기에 흔들려서 무너지는 학생도 있고요. 그 학습 분위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두려워서 지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직을 갖다가 적응 못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성적이 낮은 학생, 불방도 가야 돼요. 성적이 낮으면 이제 다양한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것은 그러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송파 강동 고등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강동이기 때문에 강동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대제고, 그 다음에 한영고, 이쪽에 광문고가 있습니다. 슬프죠 이미. 저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슬펐어요. 왜 슬플 것 같습니까, 우리? 우리 아이 상일여고나 명일여고나 뭐 다른 데 보내고 싶은데 여기 없어요 지금. 그 말은 공지가 안 됐어요. 공개 왜 안 됐을까요? 못 보냈으니까. 자신 없으니까. 아니 못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 배재랑 한영이랑 방문 보내기 짱이에요. 여튼간에. 근데 이게 뭐 내가 뭐라는 대로 됩니까? 안 돼요. 상일여고, 명일여고 갈 수도 있고 선상할 수 있고 더 막 기분 나쁘게 강일여고 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슬픈 일이지만 거기서 뭐 하면 된다? 1등 하면 된다. 아까 90%. 1등에도 서울대를 갈 수 있을까 말까 0.5% 확률. 여튼 그렇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배제고 의대 엄청납니다. 물론 이게 지금 뭐 재수생, 졸업생 다 포함된 모습이긴 하지만 연대, 뭐 서울대, 뭐 아유, 뭐 그냥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수시와 정시 비율이 4대6 정도. 이 말은 배제고 가면은 내신으로 대학 가기 너무 좋고 정시로 가는 것도 당연히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영고로 가보겠습니다. 한영고는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간 정도 되는데 이거 뭘까요? 내신이 압도적으로 많이 갑니다. 네. 수능 가긴 가지만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광문고 비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모습을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생각하시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좌절을 안 하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보인고 한번 볼까요? 보인고 엄청나죠? 여기 보세요. 와, 정시로 대학 가는 거 보세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학교의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내신하면서도 수능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생부 관리 잘 해주고 등등등. 이 정도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 나눴어요. 자, 보세요 한번. 국어를 봤을 때 평균이 지금 어디가 제일 높죠? 배제고. 이 말은 애들이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A 1등급 쪽을 봐야 되는데 A에 속하는 아이들이 45%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90점을 받으면 1등급이 안 나와요. 90점 초반 받으면 4, 5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결론. 그냥 모든 학교들 간에 1등 하면 돼요. 쉽지 않지만. 자, 그 다음 한영고 볼까요? 한영고는 이제 평균 좀 낮지만 저기 1등급이 99점, A가 7.2%니까 90점 받으면은 한 2등급까지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 배제고가 83.8이고 한영고가 74점대면 배제고가 시험이 쉬운가요?
어려운 데도 이래요. 한영만 좀 쉽거든요. 이래요. 광문고 평균 69. 근데 90점 맞으면 역시 5등급.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그거 다 90점 넘죠? 다 A 나오죠? 걔가 대학 간다고 무조건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내내 100점이 나왔어야만 1등급이 나올까 말까인 거예요. 94점 받았다 그동안 94점, 5점, 3등급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강동고 1등급 A 비율이 굉장히 높죠? 90점, 6등급. 그죠? 네. 이런 자세한 설명들은 12월 초에 내신 설명을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네. 자, 성덕고 22.6%. 충격적인 모습. 뭐죠?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네. 4%니까. 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상위용의 모습은 자, 보시다시피 평균도 낮고요. 90점만 받아도 1등급이 확정입니다, 사실상.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여고다 보니까 빡세요. 따기 힘들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건 다 어려워요. 어디 학교를 가도 1등급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네. 모습의 차이인 거지. 오늘 요거 이 정도니까 3등급 정도 되겠네요. A 나오면. 선사고 또 마찬가지로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사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학은 제가 모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변화하는 이 입시 모습과 학교별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도대체 이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국어는 그냥 매일 하면 됩니다. 그게 쉽지 않겠죠? 자, 절대평가가 아니고 결국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독해사고력 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하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우리도 잘 안 했어요. 그동안 문제 풀 때.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을 어떻게 따야 될 것이냐예요. 자, 기본 문제인 80에서 90%는 말 그대로 암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랑 똑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꼼꼼하게 끈기 있게 성실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점이 돼도 1등급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변별력 있는 문제가 필요해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은 뭐냐? 학교에서 안 배운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중학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또 선택지에 있는 개념들을 굉장히 깊이 파고듭니다. 결국은 얘를 잘해야 돼. 얘를 변별력을. 근데 이제 아까 뭐 학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머리가 좋은 놈들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떤 게 벌어지냐면은 강동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는데 서술형에서 많이 까먹어요. 강동구 까먹습니다. 서술형 중요하고요. 자, 하여튼 이런 독해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 문학, 독서 둘 다 어렵습니다. 물론 독서가 훨씬 어렵고요. 역시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 엄매는 보통 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화작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은 매체는 없어지고 다 공통이에요, 또 그죠?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신이든 간에 수능이든 간에 기본만 바탕이 돼준다면 이 10%의 모습들 독해사고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3년을 한번 볼게요. 3년. 자,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딱 10번이었죠. 내신입니다. 내신. 어느 순간에 보통 수능으로 이제 많이 트냐면은 요쯤 되면 많이 수능을 튼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우리 아이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 되겠어? 네? 1년이라는 과정 중에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6주의 시간이 걸린다면 24주, 즉 1년에 6개월을 내신을 준비해줘야 돼요. 나머지 6개월은 수능 준비해줘야 돼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요 놈이에요. 왜? 결국 내신도 이거거든요. 낯선 지문을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중3들은 이 겨울방학 시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어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수학도 중요할 거고요. 근데 국어가 더 중요해요. 왜? 저는 국어 원장이니까. 그건 장난이고 국어를 지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학기 되면은 국어를 빡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러면은 부탁인데요, 어머님들. 지금 여기 저랑 만나셨으니까 수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겨울방학만큼은 국어도 수학만큼은 아니지만 아까 수학, 영어, 과학, 국어였잖아요. 수학, 국어, 영어 정도로 조금만 바꿔주세요. 3개월만. 3월 되기 전까지만. 어차피 그렇게 공부 못한다니까요. 자, 여튼 간에 내신이든 간에 수능이든 간에 국어에서는 낯선 지문들을 읽어내는 힘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의 학습의 문제점은 도대체 무엇이냐예요. 자, 시를 한번 대충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세요. 문제 풀겠죠? 여기 지금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이기도 하면서 내신에서도 이렇게 내요. 선택지에 있는 개념들을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이거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정상. 여기 세 개 중에서 또 막 못 지우고 있다? 비정상. 공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체크했고요. 맞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요. 분명히 지금 요거에 대한 문제 풀면서 고민들이 있었는데 넘어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골랐다가 틀렸어.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맞다. 이거 생각했어.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국어를 감으로 풀고 있습니다. 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으로 풀어요.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인데,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답지거든요. 그 아이들은 틀리면은 뭐 하냐면은 맞아. 맞다. 5번 내가 했었지. 읽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수학하고 국어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학은요, 찍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긴 해요. 그냥 1번 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은 사실상 뭐예요? 서술형이에요. 쓰지 않으면 수학은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국어는 안 써도 눈으로 읽으면 답이 나와요. 맞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맞은 게 아니야. 문제 조금만 변형하면 틀려. 국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써야 됩니다. 수학. 그럼 감으로 푼다니까요. 수학은 답이 x가 1이라는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 이 연산 과정 중에서 이 정도만 삐끗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국어는 좀 삐끗해도 가능해요. 또.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조금 꼬마는 여기서 완벽히 몰랐기 때문에 답이 틀려요. 국어가. 그 다음 수학을 해설지를 보는 인간이 없어요. 그죠? 애들 안 봐요. 보면 안 되지 당연히. 끝까지 내가 풀어내야지. 근데 국어는 해설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내가 빗설을 하겠지. 그래서 꼭 감으로 맞아놓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그 다음 결국 수학에서도 이 풀이하는 과정, 쓰면서 하는 과정이 중요하듯이 국어에서도 이 국어의 풀이 과정, 국풀이라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잘 안 하겠죠, 애들이? 자, 저희 예비고일 교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자, 1주차에 이제 개념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실전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실전학습.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문법과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이제 되겠죠? 아이들이 과제를 해요, 과제를. 그러면은, 어디까지 과제를 합니다. 보면서 봐요. 선생님이 다음 2주차 때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 이제 한번 수업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충격적인 거, 저희 교재에는 답지가 없어요. 해설지가 없어요. 그럼 애들이 이거 숙제를 해왔지만 다음 주에 수업을 들을 때 요거를 이제 답을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해설책 보지 말자예요. 자, 개념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입니다. 자, 요 지문이 있으면은 시간 내에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날이면 5분 안에 좀 풀어줘야 된다. 라고 표현되고 있을 거고. 자,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애들이 숙제하는 거 이거 공부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한다 애들? 밑줄 계속 끌고 하다가 오케이 맞았다 끝. 이게 국어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이냐? 아까 연구원들의 모습도 있었는데 연구원들이 하는 일들은 요 놈이에요. 요거.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지문을 읽을 때 손으로 읽을까요? 눈으로 읽을까요? 눈으로만 읽거든요. 좀 나은 애들은 눈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막 이러고 있는 친구도 있고 중요한 거를 체킹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죠 아직. 여하튼 지문을 읽고 나면 숙제는 지문을 다 따내야 됩니다. 분석을. 이게 진짜 공부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3개월의 과정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그 습관이. 자, 여튼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아까 문제를 풀었죠. 채점 결과 상관없이 지문 분석을 꼼꼼하게 시키는 게 저희 교재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의 모습인데 자, 애들도 뭐 풀겠죠 문제를? 한번 그렇다 맞았으면은 맞았다고 애들이 1번이 왜 답이 아니었는지 2번이 왜 아니었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저희 고플학습법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학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도 선택지 하나마다 이만큼의 공부할 양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아이들이 잘 안 한다니까요? 저희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문학 선택지의 분석이고 결국 감으로 풀리지 않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 독서,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도 단락별로 아이들이 읽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저희가 작업되어 있는 옆에다가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었는지 핵심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지문 역시 단순히 읽고 문제 푸는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될 건데 입학 테스트를 보면은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일 거고 저희 전국에 있는 이 고플 채용공학원의 학생들의 점수와 같이 비교가 되는 성적표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입학 테스트는 60분이 걸리실 거고요. 전화로 예약해 주셔도 되고요. 나가시면서 입학 테스트 한번 예약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고등부 교재의 이런 구성 같은 경우는 진도는 아까 보시다시피 실전학습, 개념학습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은 고플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고플학습 꼼꼼하게 공부시키는 거. 뭐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문제 많이 푸는 거. 모의고사 풀고 도움 안 됩니다. 그죠? 네, 꼼꼼하게 그렇게 시키고 있고 수업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1주차 때는 당연히 주간 테스트는 없겠지만 2주차가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보는 테스트. 테스트 10분 동안 선생님 뭐 하시냐? 요 똑바로 해야 되는지, 성실하게 해왔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어휘 테스트에 들어갈 거고요. 단편 소설 들어갈 것이고요. 개념 적용 학습에 대해서 모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테스트에서 확인합니다. 그럼 2주차 때 수업을 들었는데 테스트 점수가 10점이 안 돼. 그럼 남아야 됩니다. 저희 학원은 다니기 좀 힘들어요. 가끔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못 다니겠다. 다니지 마세요. 진짜예요. 못 버티는 거지. 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80분 숙제로 해왔다고 아까 했었죠, 그죠? 선생님과 함께 해설 수업을 하면서 우리 아이는 답이 없었던 거를 선생님과의 분석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풀어냈구나. 그 과정을 판단하는 시간들이 될 거고요. 개념적 적용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문법이나 문학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것도 있네요. 자, 클리닉 같은 경우도 주중에 진행을 거의 필수적으로 저희는 진행을 해요. 네, 뭐 시점 이하면은 끝나고 남는다고 했고요. 숙제도 제대로 안 했다? 남아야죠. 주중에 같은 경우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이 1대1로 만나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풀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혼자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선생님이 도와주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예비고일 이 겨울 시즌인 이 3개월 정도를 레벨로 나눠서 수업을 할 텐데 이 파랑반 S반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반이고요. 지문 난이도는 고2, 고3 수준 정도가 돼요.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이 중하위권반 60점대이고요. 난이도는 고1입니다. 네. 뭐 어디 들어가도 우리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될 거고요. 자, 매주 주간 테스트 있을 거고요. 숙제 점수도 계속 반영될 거고요. 분기별로 저희 전국 모의고사를 또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6개월 마자가 아니고 마다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간 테스트는 10%가 될 거고요. 숙제 10% 그리고 수험평가 중요하기 때문에 80% 반영해서 이제 레벨을 올리냐 아니면 떨어지냐 이런 입장들이 될 겁니다. 자, 매주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하시고 나면은 어머님들께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테스트 몇 점이었다, 과제 어땠다, 그 다음 조치는 이렇게 하겠다, 학원에 남기겠다, 아니면은 다음 주 중에 모의고사, 클리닉 이런 걸 진행하겠다, 전달사 이런 것들이 선생님에게 알려질 것이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하는 클리닉은 숙제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혹은 테스트를 제대로 못 봤을 경우에 다시 하고 할 것이고, 그거를 했어도 주중에 클리닉에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시간들을 선생님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 양질의 기출 문제가 있다. 즉, 전국에 한 3, 40개 있는 저희 학원, 전국에 있는 학원들의 시험지를 저희 다 수거를 해서 분석을 연구원들분께서 다 하시고 해설지를 다 다셔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구소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실 거고요. 빈판 테스트는 기본이에요. 암기식 암기. 아이들 암기 확인하기 위한 작업일 것이고, 그 다음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희 학원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 당연히 국학습법이에요. 그죠? 빡셉니다. 네. 두 번째, 입학 테스트 레벨별 승급, 단급 제도를 쓰고 있고, 연구소에서 퀄리티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끝이 나가고 있네요. 자, 예비고일 커리큘럼이에요. 그죠? 좀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배우는 분을 아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법 시조 정도. 왜? 내신 때도 문법 시조가 중요하니까. 수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서. 사실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